자, 1번부터 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고 B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두 정수인데, 자, 이게 해가 오직 하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다, 그죠? 자, 해가 오직 하나라는 건 무슨 소리야? 1차 방정식 형태로 문제가 풀려야 된다, 뭐 그런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최고차 계수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A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뭐가 되면 안 되냐면 0하고 1은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은 해가 지금 무수히 많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차 계수 자체가 0인 상태가 되어야 특수한 형태의 해들이 나와. 예를 들어서 무수히 많거나 해가 아예 없거나 막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B 플러스 2하고 B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B가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이제 3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구조는 0 곱하기 X가 0 이런 꼴이고, B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0 곱하기 X가 5가 되는 경우죠. 이렇게 B가 3인 경우는 마이너스 3인 경우, 플러스 3이죠. 자, B가 3인 경우는 이렇게 구조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해가 없는 구조지. 그래서 우리는 얘는 쓰지 않고 얘만 갖다 쓸 거다. 따라서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2인 것만 갖다 쓰고 A 값 쭉 순서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2x가 있고 여기가 x가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2x의 범위가 넓겠어? x의 범위가 넓겠어? 당연히 2x의 범위가 넓겠지? 그치? 그래서 x가 0하고 1 사이에 어떤 값이다 라고 한다면 2x는 0과 2 사이의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x를 가지고 범위를 잘게 쪼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2x를 가지고 얘가 2n, 자, 짝수보다는 크고 홀수보다는 연속하는 홀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 하나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자, 2x를 가지고 이번에는 홀수부터 볼 거니까, 자, 2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자,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이렇게 이제 범위를 나눠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가우스 EX의 값은 얼마가 나올까, 얘들아? 얘는 얼마가 가우스 취하면? 2n이 나오겠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우스 X는 뭘까? 양배 2로 나눠버리면 되죠. 얼마가 나올까? n.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니까, 요때는 가우스 값이 EX 값은 얼마가 나올까? 그렇지.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가우스 X의 값은 뭐가 나올까? n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라, 이제 가우스 정수니까 2분의 1은 버려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n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보시면, 자, 2x의 가우스 값이 2n이라고 했으니까 저거 제곱하면 4n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요거 이제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 갖다 쓰세요. 자, x는 뭐야, 그러면? 8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9, 4, 24. 여기 숫자가 너무 큰데? 플러스 96. 자, 이거 숫자가 너무 큰데요? 자, 9 플러스 16에다가 96. 요 녀석에서 보면은 2n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6 이퀄 제로를 풀어야 될 텐데, 자, 4n 제곱, 자, 4n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때에는 이거 x가 아니라 n이죠. n.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4, 1, 5, 1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값이 나오니 안 나오니? n이 1이라는 정수값이 나오지. 그런데 얘는 나와 안 나와? 이게 정수값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n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1 갖다 넣으시면 되겠다. 여기다 1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됐니? 네.
여기다 다 1을 갖다 집어 넣으시면 x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요 녀석에서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3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모든 실수에서 뭐를 가져야 된다?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근데 이 녀석을 판별식을 구해 볼 건데요. 자, 1차 앞에 개수가 2니까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짝수 공식을 갖다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k의 제곱 더하기 a-8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아요? 자,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얘는 K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면 돼?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 따라서 그냥 A가 8 이상이면 되더라. 뭐 이렇게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얘를 K가 2차 부등식이라고 보고 쭉 전개를 해. 전개를 한 다음에 판별식을 써도 된다. 알겠지? 근데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고. 이게 좀 특수하게 제곱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쉽게 나오는 편이야. 뭔지 아시겠죠? 자, 두 실근 알파인 베타인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을 구해보자. 자, 얘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자, 요거 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루트의 n 플러스 1 분의 루트 n 이렇게 나오겠죠? 자, 루트 n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분자 분모를 내가 루트 n으로 나눠 볼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1이 돼서 사라지고 여기가 루트 n이 되겠고 얘 하나 사라지겠죠.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녀석을 분자 분모에다가 이게 루트 n에다가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분자 분모에다가 부호바뀐 애를 위아래에다 곱할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얘를 분자 분모에다가 부호바뀐 애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분모는 m 빼기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분자는 루트 n 빼기 루트의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n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인데,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지. 자, 알파1 더하기 베타1 이렇게 알파1 더하기 베타1은 1 마이너스 루트 2고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알파2 더하기 베타2는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다. 쭉 가서 어디까지 하냐면 알파 35 더하기 베타 35까지 갔는데 얘는 루트 35 빼기 루트 36까지 가는 거죠. 자, 이걸 다 더하는 거 아니니? 자, 그럼 이렇게 지워져. 그래서 1 빼기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자, 얘가 지금 두 조건 밑에 거를 만족하는데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고 알파, 베타는 1과 2, 4와 5 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두 근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 두 근이다. 그런 얘기가 좀 없네. 자, 두 근 알파, 베타 여기에 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안 써져 있는데. 자, 그럼 보시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한 값이 얼마냐면 a분의 b가 돼요. 그치? 그런데 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값은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지금 보면 뭐보다는 크니? 얘랑 얘 더한 거 5보다는 클 거고 누구보다 작겠어? 7보다는 작겠죠? 그치? 그래서 b는 a, b, c가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곱해줘도 뭐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뀝니다. 곱해주시면 5a보다는 크고 7a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자, a가 1이면은 뭐가 되지? b가? 자, a가 1이라면 b는 뭐가 돼? 6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요? 자, 이런 거 하나. 만약에 a가 2라면 어떻게 되냐? 10보다 커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일단 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를 구해볼 건데 알파 베타는 a분의 2c거든. 자, 그런데 알파 베타는 이거 두 개를 이제 양수니까 두 개 곱해보면 범위가 4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아요?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얘는 2로 바뀌고 얘는 5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a를 곱해서 자, 2a, c, 그 다음에 5a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a 값이 지금 1이라는 거 알아냈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얘를 2라고 써도 되고 얘를 이제 5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나오네. 그죠? 3하고 뭐가? 4가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a, b, c를 더한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봐야 돼? 집어 넣어봐야지 뭐. 그치? 그래서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방정식에다 집어 넣을 건데, a 값은 1이니까 x제곱. 자, c가 3인 경우부터 볼게요. 자, c가 3인 경우. 자, 그 다음에 b가 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근을 바로 구해봅시다. x는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6이니까 3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는 1.7 정도 되니까 4.7 정도 되는 거 근 하나랑, 그죠? 4.xx 이렇게 되는 거 하나랑 1.7 정도를 빼는 거니까 2.xx 되는 뭔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이 범위 내에 있어, 없어? 잠깐만. 3에서 1.7을 뺐으니까 1. 뭐죠? 미안. 자, 얘는 이 안에 있어, 없어? 이 안에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C가 3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 얘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가 4일 때 왜 안 되느냐? 자,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퀄 제로인데, 자, 요거 인수분해가 돼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X가 2하고 4가 나오는데, 그죠? 자, 2보다 작고 4보다 큰 값이 근이 돼야 되는데, 그치? 2하고 4가 나와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두 개의 복소수가 있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 이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딱 가져야 되냐면, x세제곱은 일단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x 6제곱이 1인 거고, 자, 이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건 좀 의미가 강하다. 그죠? 이 무슨 소리냐면은 6개. 그러니까 x제곱, x세제곱 이런 식으로 6개를 다 더하면 얼마다? 0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오메가 1제곱부터 시작해서 50제곱까지 보면은 6, 8에 48이니까 나머지가 두 개가 남잖아. 그죠? 그 뒤에서 두 개가 남아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세우면 앞에서 몇 개? 두 개가 남는다. 이 소리겠지? 자, 여기서부터 세 갔으니까 여기까지가 0인 거고 이 두 개가 남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니?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이 녀석의 근인 거니까 자, 이 뒤에 거 어디야? 뒤에 게 다 사라지고 이 뒤에가 다 0이고 여기 앞에 거 두 개가 남고 여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이거 넘어가 보면 오메가인 거니까 결국 앞에 있는 요 녀석은 2 오메가가 되겠고 자, 요 녀석은 2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거, 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각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더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놨어요. 자, 요거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여야 된다고? x 세제곱이 얼마?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자, 오케이. 자, x제곱이 1인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 말은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알파 세제곱도 1이고 베타 세제곱도 1인 거야. 그럼 4제곱,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뭔 소리야? 얘는 그냥 알파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알파 세제곱이 1인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 계수가 2인 녀석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뭐겠어요? 그냥 여기다가 뭐 곱한 거? 1을 곱한 거겠지 뭐. 왜냐면 얘 자체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2 곱한 거. 4번이 그냥 정답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2차 방정식에서 유리계수를 갖는 거와 실계수를 갖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무리 근이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자동으로 누가 또 근이야? 혈내 무리근이 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허근이 하나가 나왔다.
그럼 여기는 다시 뭐? 켤레 복소수가 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근데 여기서 켤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켤레라고 하는 이 느낌은 무리수 앞에, 얘 같은 경우에 무리수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허수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거. 그럼 얘가, 지금 봐봐.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자, 무리수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무리수인데, 무리수의 소수 부분이래요. 무리수의 소수 부분이래. 그러면, 무리수의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1인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루트 7의 소수 부분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루트 7은 2.xx잖아. 그지? 그럼 소수 부분은 정수부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루트 7에서 2를 빼준 게 근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근은 바로 뭐냐면 결국 루트 7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근데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뭐겠어?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두 근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줄 거냐면 x제곱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4에서 7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 이퀄 0. 자, 얘가 바로 뭐다?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야? 개수 b가 동일해요. 오케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따라서 a 대 b 대 c가 1대 4대 마이너스 3이더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b에다가 4, 그 다음에 a에다가 1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니?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요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얘를 찾을 때는 항상 제곱해서, 그죠? 식변형을 해서 푸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얘는 몇 도를 가지고 있는 복소수야? 크기와, 자, 요 녀석을 알파 복소수의 크기. 자, 근데 또 크기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크기가 있으니까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복소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이구, 큰일 나요. 대소 비교 안 돼. 여기에서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사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느낌인 거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알겠어?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고요. 자, 이 알파의 크기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이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다? 1이죠. 그러니까 복소평면에선 단위원상에 있다.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각은 얼마야? 마이너스 120도. 그렇지. 자, 요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야? 그렇지. 주기가 3이다. 자, 요런 복소수를 딱 보면 요게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딱 나와요. 알겠죠? 그 크기가 1이니까 거듭제곱 나가더라도 크기가 바뀌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단위원상에서만 막 움직이는 복소수가 될 거고, 주기가 3이기 때문에 120도씩 꺾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끝났죠?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라고 했어요. 사실 얘를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게 지장이 있는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절대 없으나 좀 알아두면 좋다. 자, 그러면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x제곱에다가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자, 한 근이 얘라고 했어요. 개수가 실수고요. 그럼 켤레 복소수가 플러스 이 녀석이 또 하나의 근인 거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x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얼마야? 1이에요. 예. 자, 이런 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Z라는 복소수가 있고 Z바라는 복소수가 이렇게 있다.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럼 얘 뭐가 나오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 이야기는 이 복소수 크기의 제곱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Z라는 복소수에
하고 Z1, Z2라는 복소수의 두 개의 곱의 크기, 그러니까 두 복소수를 곱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의 크기. 여기서 크기라는 것은 누가 더 크다 작다 이 말이 아니라고 했다.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것은 각각의 복소수 크기의 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예요, 알파가. 그럼 이거 딱 보면서 느껴지는 거 뭐? x 세제곱 얼마다 얘들아? 1이다, 그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도 1인 거죠. 자, 그럼 요 녀석이 1인 거야, 이렇게. 이해됐니? 그럼 얘를 계산해, 얘는 뭐가 되냐면 f의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런, 자, 그럼 이제 봐봐요. fx는 0이다의 한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 fx는 뭐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fx는 얘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죠? 개수를 최고차 개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써 fx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넣을 건데 여기다 넣을 건데 그냥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좀 곤란해요. 식을 좀 많이 전개해야 되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f 알파 제곱이랑 똑같죠? 알파 영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제곱을 넣을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 a에 그럼 알파 4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알파 4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알파랑 똑같죠. 그래, 알파 1승. 그럼 1 알파 제곱 얼마예요? 0이죠.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지금 서로 지금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고요. 절대값이 똑같대요. 자,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두 근을 뭐라고 세팅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알파와 그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겠죠? 그치? 두 근의 합이 얼마야? 0.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합이 0이니까 자, 얘가 0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돼서 2, 4, 8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두 근의 곱이 음수다. 맞죠? 그렇지? 그 얘는 쓸 수가 있는데, 자, 4를 넣으면 어떻게 돼? 4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양수가 돼 버리지. 얘는 안 되더라. 이래.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예요. 자, A가 4보다 작다고 했어. 4보다 작은 실수인데,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A가 4보다 작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여기 보면은 두 근의 곱이 지금 2A-8인데 A가 4보다 작으니까 이 값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죠. 그 이야기는 이제 두 근이 실수인데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할 거야. 알파와 베타를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얘는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84라는 조건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잘 보시면 전개를 했을 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뭐 두 근의 합 곱 이런 걸 이제 써야 되겠지. 원래는 그렇지 않겠니? 그렇게 써야 되는데 자 어떤 게 뭐 나올까? 자, 원래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낸 거야. 얘를 제곱을 해요. 자, 얘를 제곱해. 그럼 얘가 이제 84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근데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4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a 플러스 a 마이너스 4, 즉 사실은 4 마이너스 a죠. 이 녀석의 제곱에서 빼기, 자, 4배에 2a 마이너스 8. 그래서 a가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죠? 자, 이거, 사실 이걸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원래는 정석적인 풀이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야. 알겠지? 근데 이 녀석이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좀 쉽게 바로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얘를 x-알파, x-베타라고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x에다 뭘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모양이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모양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와서 곱해지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던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죠. 됐어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를 그냥 대입을 해버리시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8 해서 얼마? 4가 바로 나와요. 오케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요즘 정말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거의 이제 학교들 시험지를 보면은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 정수근을 갖는다, 이런 거. 트렌드예요, 트렌드. 요즘, 알겠지? 굉장히 많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근이 정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정수해를 갖는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수 자체가 지금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얘들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얘는 부정방정식의 이야기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자, 살짝 정리 좀 하고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부정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 그죠? 근데, 이거 여러 가지 방정식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2차 방정식 파트에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연계가 돼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냈다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선생님 시험 범위가 아닌데 넣었어요? 아니지. 얘야, 그냥 두 근이 정수란 조건은 그냥 내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이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전체를 다 아우른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문제풀이 하는 게 좀 매끈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많아. 부정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적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문자 개수보다 적은. 예를 들어서 문자가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개수가 식개수가 2개 이하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정 방정식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y는 이랬어. 자, 풀어봐 이랬어. 그럼 해가 몇 개 나와요?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 아니, 뭐 2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도 되고, 맞아요? 3 곱하기 3분의 2도 되고, 맞아요? 너무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이지. 무한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조건을 달아줘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조건이 필요한데 보통 조건이 실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정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이 녀석이 요즘 트렌드란 말이지. 엄청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일단 실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실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들아,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하면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은데 이때 만약 얘가 0이야 이렇게. 알았니? x하고 y가 둘 다 실수인데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야.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을 식이 플러스가 된 상황이야. 알겠죠? 플러스가 돼야 돼. 2차 방정식이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실수 조건으로 부정 방정식을 풀어야 되면 대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접근이 되냐면 판별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실근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어떤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렇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막 풀어보면은 뭐 판별식을 막 구했더니 뭐 3-2에 아니지? 뭐라 해야 뭐 k-2의 뭐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생각해봐. 이제 뭔가를 제곱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작거나 같대요. 작은 건 안 나오지?
그러니까 0인 경우밖에 없잖아. K는 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은 미지수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한 형태인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얘가 만약에 XY가 뭐 정수야. 그러면은 우리가 해가 갑자기 확 줄죠? 1, 2, 2, 1,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쌍밖에 없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뭔가의 곱으로 나타났다는 소리는 약배수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뭐의 관계가 있다고 얘들아? 약배수의 관계가 있다.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 무슨 말인지 몰라? X는 2의 약수이고요. 그쵸? 2는 Y의 배수다. 이런 느낌. 알겠죠? 그래서 이 정수 조건이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약배수 이런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더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런 문제 XY 더하기 뭐 빼기 X 플러스 2Y 얘는 3 뭐 이랬단 말이야. 자 이거 풀어봐. 이러면 못 풀죠. 아니 XY가 뭔 줄 알고 풀어. 맞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XY가 정수야 이랬어.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돼?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 인수분해를 여기서 하라고요? 뭐 공통인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를 X, Y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곱해진 수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인 거니까 마이너스 1과 2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이렇게 와주면 그죠?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해줘서 결국 x 플러스 2와 y 마이너스 1이 1이다. 이거를 푸는 거라는 거지. 뭔지 알겠니? 그래서 약배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약배수 문제가 굉장히 또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엔 약배수 얘기다. 이런 얘기다. 됐죠? 또 하나가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과 결합이 돼요. 알겠니? 결합이 되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고 또는 판별식이 자 만약에 무슨 말이에요? 정수해를 갖는다 이런 말. 정수해를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알겠죠? 정수해를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판별식이 뭔가의 제곱이거나 또는 0이어야 됩니다. 알겠니? 판별식이. 왜 판별식이 뭔가의 제곱수거나 0이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게 x는 하고 정리를 할 거잖아. 니네가 근을 구할 거거든. 근의 공식은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루트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루트가 사라져야 정수가 되든지 말든지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루트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어떤 수의 제곱수거나, 오케이? 아니면 뭐다? 0이다. 이런 얘기죠.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의 형태는 크게 두 종류인데 재미난 게 2차 방정식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저쪽으로 와서 같이 쓰인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니? 좀 알아두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거야. 몇 가지 방식 얘들아? 두 가지 방식. 일단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판별식을 딱 써봤어. 자, 그랬더니 얘가 m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를 곱하는 거니까 10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4인가요? 4 플러스 4 그렇죠? 그렇지 얘들아? 이게 판별식. 얘를 전개를 쭉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m제곱 플러스 4m 그럼 마이너스 6m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4, 8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equal 제로가 되는 또는 뭔가의 제곱수가 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판별식 부분이 그렇죠? 정수해를 가지려면 근데 요거는 안 나오죠? 얘가 뭔가의 제곱수는 아니잖아. 얘가 9가 됐으면 얘가 다르고 그렇죠?
뭔가의 제곱수가 아니야. 따라서 이 녀석은 뭐다? 0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얘가 2, 4, 8에서 마이너스에서 m값이 2하고 4 두 가지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 뭔지 알겠니? 자, 그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두 개의 근이 모두 정수다 이랬어요. 자, 두 근이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놔볼게. 알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되니? 2분의 5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얘를 1을 곱하고 1을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래서 2 알파 베타 플러스 2가 5m 이렇게 쓸 거예요. 요 m을 버릴 거거든. 연립방정식처럼 풀어서 m을 버릴 거야. 그래서 2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m이고요. 자, 따라서 얘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 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를 2알파 베타 자, 곱하기 다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더하기 5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플러스 10으로 바뀌었고 여기 있던 2까지 해서 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퀄 제로 이렇게.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바꿀 거예요. 얘는 2분의 5, 얘는 6 이렇게 써놓고 얘가 2분의 5, 10이라고 놓고 이건 인수분해를 좀 잘해야 되겠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되게 잘해야 돼. 2, 1 이렇게 놓고요. 이 12는 신경 쓰지 마시고 2, 1이 있는데 요 녀석 5알파 그 다음에 5베타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보자.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다면 이런 녀석이 있어줘야 된다. 그죠? 맞아요? 이제 약간 좀 얄딱구리한데 예쁘게 안 나오네요. 자, 2알파 더하기 5하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2분의 5 양변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적고 자, 요 녀석을 더해 줬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분의 얼마니? 15? 맞아? 2분의 25를 여기다가 이제 더해 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2분의 25 그쵸? 좀 빡세죠? 자, 봐봐. 근데 이런 것도 일단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좀 거지 같긴 한데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인수분해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되고 여기는 12 그러니까 24까지 사라지고 2분의 1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요 녀석이 딱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얘가 2베타 여기가 플러스 5 이렇게 남게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결국 따라서 2알파 플러스 5 2베타 플러스 5가 뭐다?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좀 돌아오긴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나왔다. 됐죠? 그럼 얘가 1, 1 이런 경우가 있고 알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뭐를? m값을 찾아라. 원래는 이제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자, 두 개의 자연수 PQ가 모두 12하의 소수. 자, 12하의 소수라 하면 우리가 2, 3, 5, 7 이런 거 있다. 그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알파, 베타 모두 정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값이 이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일단 뭐 두 근 알파, 베타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시작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마이너스 24 P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한 거. 마이너스 Q제곱이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Q가 지금 소수예요. 그치? 알파, 베타는 정수고, 그러면 이제 약배수 관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고, 자, 이걸 두 개의 어떤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될 텐데, 마이너스 Q 곱하기 Q,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Q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1 곱하기 마이너스 Q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뭐. 그치?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그쵸? 여기다 이제 넣는 거야? 마이너스 Q, Q 이런 식으로? 그럼 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소수잖아. 0이 아닌 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자,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Q제곱에서 2를 뺀 것이, 그죠? 두 개의 합인 거지, 사실은. 마이너스 24P,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건데요. 그치? 자, 그럼 얘를 넘겨줘 봐봐. 그럼 Q제곱은 마이너스 24P 플러스 1인데,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P 값이 2 이상이잖아, 소수라서. 얘는 무조건 무슨 수?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우리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 케이스. 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얘하고 더한 거. 1-Q제곱이, 자, 마이너스 24P가 될 수는 있느냐? 자,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Q제곱은 24P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보시면은 이 P 값이 소수예요. 그죠? 그럼 2 이상의 어떤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 2인데 더해보면 49가 나오죠. 최소값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49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됐니? 그러면 P 값이 2라고 했을 때 Q 값이 얼마면 돼? 7이면 되겠죠. 그렇죠? 조합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P가 2일 때 Q가 7이라는 이런 녀석이 하나 나온다. 뭐 그 이상은 안 되죠. 우리가 2, 3, 5, 7밖에 없는데 그 다음 소수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원하는 PQ 값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P 찾았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8 쓰시고, 자, 합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뭐 곱도 아는 상태 아니야. 그죠? 그럼 요 녀석은 항상 요거 제곱한 거로 찾아내라고 했죠. 그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교. 자, 중간에 얘네가 한 녀석 A가 이쪽으로 이제 출발하고, 자, B가 또 이쪽으로 출발을 이렇게 해요. 자, A가 출발하고 B가 출발하고 중간 어딘가에서 만났어, 이렇게. 자, 만났는데 A가 움직인 시간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속력을 가지고 움직여 갔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에는 우리가 거리 개념으로 접근해서 거리를 비교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이런 문제들은 거리를 비교한다. 자, 그럼 이제 거리가 나오려면 뭐 곱하기 뭐,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지금 속력이 A라고 하는 애가 나왔고, 분속이, 그 다음에 B가 또 분속이 B라는 애가 나왔으니까 이제 시간만 등장을 시키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A라는 애가 이쪽까지 움직이는데 X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이 거리는 AX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라는 애가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오는데 요만큼 B가 이제 온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2시에 출발을 해서 온 거고 얘는 2시 35분에 출발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A보다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조금 적겠죠? 얼마만큼이 적어? 5분이요? 35분이요? 네, 35분만큼, 35분 전에 A가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B라는 애는 얘가 움직인 시간에 35분 적은 시간을 움직여서 온 거죠. 이해가 됐어? 예를 들어서 뭐 2시 50분에 만났다 그러면 얘는 15분밖에 안 온 거고 얘는 50분을 움직여서 온 거잖아. 그 다음에 얘가 만나고 나서 A가 계속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가냐면 30분만큼을 더 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30A 이렇게 될 거고 B가 또 계속 갔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가가지고 도착을 했냐면은 25분. 그죠? 그래서 25B만큼이 움직인 거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고. 됐어요, 여기까지? 이 두 개가 같겠죠, 이렇게. 됐나? 그래서 식을 써보면 AX는 25B가 되겠고, 그 다음에 30A는 B 곱하기 X-35가 돼서, 자,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처럼 풀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A분의 B는 25분의 X죠. 이게 A분의 B고. 자, 여기서 A분의 B는, 자, A분의 B는 X-35분의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같은 거예요. 이 두 개 같은 거. 그래서 얘하고, 그죠?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얘가 이퀄 관계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X-35가 30 곱하기 20.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가우스 X가 N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녀석은 일단 N은 정수예요. 무슨 수?
정수.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랑 똑같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쓸 줄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얘가 n이면 x는 n 이상이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거야. and 하나 더, 이 말은 x가 바로 n 플러스 알파라는 소리고, 이 알파가 0 이상이고 1 미만이더라 라고 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우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요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란다. 되게 중요하고, 뭐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와요. 자, 가우스 x 값이 n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생각해 봐봐.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을 건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오른쪽이 다 정수값이야. 그치? 그럼 왼쪽도 자동으로 뭐가 되어야 돼? 정수값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얘는 정수니까 얘가 정수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x를 이러한 녀석인데 가우스 취해서 얘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x는 n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거기다 가우스 x n 값을 곱했고요. 더하기 123. 자, 정리를 좀 하시면 n제곱 더하기 n알파 더하기 123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좌변인데,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요. 얘는 무슨 수지? 정수가 돼요. 그치? 자, 얘는 무슨 수야? 정수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어야 돼? 당연히 무슨 수? 이 좌변 전체가 정수여야 되니까 얘도 정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n알파는 정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변을 보는데요. 우변은, 자, x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제곱할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n제곱 더하기 2n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예요, 우변이. 얘가 정수고, 자, 얘가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죠? 정수의 2배를 한 거니까. 맞아? 근데 요 녀석은 얼마냐면 0과 1 사이 값인데 제곱을 해도 0과 1 사이 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우스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변 자체가 어떻게 남냐면 n제곱 더하기 2n알파 더하기 n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얘랑 이제 같은 건데 n제곱 날아가고 n알파 하나 지워주시고, 그러면 우변에는 n알파 더하기 n이 남고 얘가 123인 거지. 근데 이 녀석은 다시 n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알파고요. 근데 알파라고 하는 애가, n은 정수고 알파라고 하는 애가 이러한 부등식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그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1 플러스 알파가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으니 n에 관한 식으로 좀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알파, 얘는 n분의 123이고, 자, 알파가 0 이상이었는데 1을 더했으니까 1 이상이 될 거고 2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따라서 n은 양변에 곱해주시면 일단 말이에요, n이 양수니 음수니? 아니, 이쪽이 양수잖아. 맞아요? n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맞아? 그러니까 자연수예요. 정수면서 자연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n을 이렇게 곱해주면 n은 결국 123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거고. 알겠니? 그 다음에 n을 곱해주면 2n이 123보다는 큰 거니까 61.xx보다는 큰 거야. 그죠? 그러니까 61.xx보다는 큰 n 값이다. 62부터겠죠. 그죠? 이해됐는가? 그래서 전체 이 n의 개수는 62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2차 식이 있는데 두 개의 정수 PQ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 자, 이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p제곱 더하기 q제곱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g제로는 2니까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보자. g제로를 구하라 했으니까 0, 0 이렇게 넣으면, 자, g제로는 f-p -q니까 f라는 식이 나와 있으니까 갖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네. 자, p제곱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지금 2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6이구나. 뭐 이런 거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겨먹은 애는 마이너스 6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0는 0이다에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갖다가 GX를 좀 한번 쭉 얘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GX는 fx-p-q인데, 자, 갖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p의 제곱 더하기 4x-p-q고, 자, 이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자,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4x-4p 마이너스 q가 되겠고,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p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q, 이렇게 남아있어요. 뭐야, 이거 플러스 8이 없네. 마이너스 q, 이렇게는 플러스 8까지 있는 거예요. 8. 이렇게. 오키도키. 그런데 얘가 지금 보시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6이라며.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p-2x, 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퀄 제로가 되는 그러한 녀석이, 그죠?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판별식. 얘는 p-2의 제곱,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뭐하다? 작더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따라서 p-2의 제곱, 얘가 2보다 작은데요. 근데 이 녀석은 어차피 p 값 자체가 정수잖아. 그쵸? 그치? 어떤 정수의 제곱을 해서 2보다 작은 것은 뭐밖에 없냐면 0하고 1밖에 없죠? 그러니까 1이 된다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요 값이 0, 뿔마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지? 따라서 p 값이 2거나 또는 뭐 3이거나 아니면 1이거나 뭐 이런 거 1, 2, 3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값이 정수예요. 이 값이 정수. 모든 정수 k 값의 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2k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지금 k의 제곱 빼기 4k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에서 얼마를 더 해주면 되죠? 4알파 베타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에는 이제 플러스 12가 있는 거야, 저기에. 그치?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굳이 안 쓸게요. 이건 바로 갖다 쓰면 되니까. 자, 따라서 주어진 식 요식. 자, 요 녀석은 결국 이렇게 되겠다. 자,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 그래서 얘는 4k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의 알파 베타, 자,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2, 이게 이제 분자. 자, 분모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녀석이죠? 자, 그거의 제곱, 4k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4k제곱, 4k제곱 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6k 플러스 12, 그 다음에 4k의 제곱 플러스 4. 근데 얘는 뭐 4로 또 나뉘어지죠? 그러면 4k 더하기 3 나누기 k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자, 이 값이 무슨 값이어야 된다고? 정수 값이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봐요. 자, 얘를 곱해. 자, 얘를 곱해 주시고 뭐 정리를 좀 해 주시면은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mk제곱.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더하기 m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게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냐 이 얘기죠. 2차 방정식입니까? 아니죠. 모르죠. m이 0일 수도 있거든. 이해가 돼?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m이 0이면 이렇게. 자, m이 0이라면 얘 사라지고 4k, 이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자, 정수 k라고 했어요. 정수 k. 그죠?
정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얘는 우리가 필요 없는 값이고. 자, 두 번째, 만약에 m이 이제 0이 아니라면 이때 얘는 2차 방정식 꼴인데, 그죠? 이 식을 만족하는 K값 자체가 정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수해를 갖고 있는 거야. 알았니? 정수해를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봤을 때, 판별식을 바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왜냐하면 정수해를 갖는데 2차 방정식이니까 이 판별식이 뭔가의 제곱이거나 0이거나 해야 되거든. 그쵸? 이해가고 있지? 예. 자, 그래서 얘가 4-m, m-3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뭔가의 제곱이거나 또는 뭐다? 0이거나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모양새를 딱 봤을 때 뭔가의 제곱이 되기는 좀 애매하죠. 맞아요? 아니, 선생님, 이게 0이면 4인데요? 뭔가의 제곱이, 우리 0이 아니다라고 하고 제가 가고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은 뭔가의 제곱 형태가 나오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가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얘가 1, 4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m 값이 2개, 마이너스 1이거나 4가 되거나 이제 두 가지의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m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 이래서 이거는 플러스 바뀌면 k 값이 완전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 값이 하나 나오죠.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k 값이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자, m 값이 만약에 4였다라고 한다면, 자,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이때는 k 값 자체가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2분의 1이 나온다고 그죠? 정수가 아니죠? 얘 또 필요가 없는 애. k 값으로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런. 자, 영위하진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 쓸 거야. 자, z-3이 여기에 한 허근이래요. 2차 방정식. 실계수 2차 방정식이잖아. 그죠?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허근이래.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죠? 이 z가 뭐라는 소리예요? 허수란 소리죠. 맞아요? 허수에다가 3을 빼더라도 허수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결국 따라서 z가 허수인데,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얘는 z 마이너스 3이 뭐다? 근이 되는 거야. 이해갔지?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죠. z 마이너스 3하고 z 바 마이너스 3의 곱은 9가 된다. z 마이너스 3i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얘가 말이에요. 얘가 허수냐 이 얘기죠.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이게 허수냐 이 얘기입니다. 허수예요? 모르는 거야? 얘들아, 모르는 거야? 왜 몰라? 이 Z, 여기 위에 있는 Z랑 밑에 있는 Z는 똑같은 Z인데, 자, Z가 허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허수부가 예를 들어서 3i야. 실수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근인데 또 다른 한 근은 편례복소수다.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푸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z-3i가 그죠? 실수인 경우, 알겠니? 자, 얘가 실수가 되는 경우랑 두 번째 z-3i가 허수인 경우예요. 자, 이게 허수라 하면 당연히 z바 플러스 3i도 근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두 개가 근이니까 여기 지금 두 근의 곱이 9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이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z-3i 곱하기 z바 플러스 3i가 9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가 실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z가 이제 세팅이 가능해지는데 어떤 모양새냐면 a 플러스 3i 이런 꼴이라는 거지. z가. 그래야 얘가 없어지면서 실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AB가 있네요. 미안. P라고 적어요. P 플러스 3.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위아래 위에 거 만족하는 거 Z를 찾으시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족하는 상태에서 얘와 얘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런 Z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 다음서부터는 계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